여러 가지 작업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질문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책을 모두 읽으셨다는 전제 하에서 질문 위주의 답변을 드리는 걸로 진행을 좀 해보려고 해요. 노력해도 지식을 섭렵하지 못했을 때 오는 좌절감을 극복하는 방법.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제가 좌절하는 모습을 보신 분들 최측근이 있습니다. 좌절이라는 건 결국에 인정하는 거잖아요. 어떤 일이 잘못됐고 그 잘못된 것을 책임진다라는 인정을 했을 때 일어나는 게 좌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저를 혼내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 학대하는 수준까지 가는 것 같아요. 이번에 클린스만 감독이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그 사람 도망갈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저한테 난리를 치기 때문에 도망을 갈 수가 없습니다, 일단. 그래서 바닥까지 끝까지 이제 내려가죠. 내려가서 내 이 선택이 이러한 걸 만들었고 이 부분이 이렇게 되었고 이걸 내려가면서 다 찍습니다. 하나씩 정말 다 찍어요. 그리고 또 사회적인 측면에서 또 한 번 찍어요. 너는 왜 이 나이 되도록부터 시작해서 사회적인 나의 위치나 나의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부터 다 찍어요. 다 찍어서 정확하게 말을 합니다. 좌절을 할 때는 정말 되게 많이 비판받아요. 제가 제 스스로한테. 그래서 그 좌절을 하는 데 있어서는 변명의 여지 없이 비판받고 거의 무릎 꿇고 제가 저한테 빕니다. 그런 과정이 있어요. 이거를 또 자책이라는 단어로 많이들 얘기하죠. 자책을 심하게 하지만 이제 마지막에 끝까지 가는 것을 택해요. 저는 이거를 여기서 털지 않으면은 다시 일어설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끝까지 가서 딱 정말 바닥을 느끼고 내 발로 거기에 서 있을 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그게 좌절을 극복한다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좌절을 되게 맛봐요. 하나하나 빠짐없이 정말 저의 잘못을 제가 스스로 맛보고 그 다음에 다시 일어날 때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한다. 어떻게 보면 좀 일반적으로 하지 않는 그 수준이잖아요. 어떤 거는 그래도 이런 건 뭐 누구 탓이었어 이러기도 하고 환경이나 뭐 돌아가는 정세 뭐 이런 걸 네. 돌리기도 하는데 그런 거를 안 하면 좀 속이 후련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래야 뭐가 새롭게 보여서 그런 건가요? 빠르게 일어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거를 자꾸 끌고 가면 누구의 문제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 물론 그 생각도 합니다. 안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라는 존재한테 비판을 여러 가지 각도로 해요. 누구 때문에 이런 거잖아 라고 변명을 해도 그래도 내가 잘못한 거야 라는 다른 시각으로 또 들어오죠. 근데 그거를 조금 더 빠르게 하는 훈련이 된 것 같아요. 왜냐면 바닥을 찍고 일어나지 않으면 중간 어딘가에서 일어나면 다시 실수를 하니까 그 실수에 대한 어떤 좀 줄이고 싶다? 그래서 이게 극복 방법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질문에 이제 부수적인 한 문장이 더 있었는데 내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뭐냐 라고 네네. 했을 때 약간 그 자기 객관화 뭐 이런 건가요? 제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요? 네네. 저는 다른 사람이 저를 살린다 생각해요. 제 책의 마지막 페이지에 그 말이 나오는데 매년 각각이 새롭게 나타나 나를 살린 사람들에게 바칩니다. 책 마지막에 그게 진심이에요. 또 여기서 각각이라는 말이 참 중요한 말 같은데 네. 이 다음 질문도 또 이제 홀리네스에 대한 얘기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원동력이 뭐냐 이게 이제 정확한 질문이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여러 색깔의 사람들을 이제 계속 만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새로운 발상들이 떠올라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삶의 원동력은 제가 원동력을 가져서 사는 게 아니라 누군가 나를 살리기 때문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여러 가지 일이라는 건 좀 다른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보다 생각하는 부분이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동력보다는 저는 좀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시스템을 가져서 제가 원동력이 있다라기보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는 그 질문 자체는 원동력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라는 거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건 이거는 제가 어디서 얘기한 적이 없는데 김치 만들기랑 비슷한 것 같다고 생각해요. 제가 진짜 수학을 못했거든요. 네. 인생을 되게 수학으로 살고 있어요. 공식이 있고 대입하고 적용하고 응용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수학을 못했지만 살아보니 인생이 수학인 그런 느낌인데 다 김치 만드는 거랑 비슷해요. 일단 질 좋은 배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질 좋은 배추를
저로 대입하면 안소연이 질이 좋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저를 브랜딩하거나 저의 어떤 작업이나 이런 거 들을 때 제가 제대로 돼 있어야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거고, 만약에 사업이라고 치면 질 좋은 배추가 있어야 김치를 만들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듯이 중요한 아이템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질 좋은 아이템이 있어야 돼요. 대중이 원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건지부터 다 분석을 해서 이건 굉장히 퀄리티 좋고 질이 좋은 상태라는 것을 제가 판단이 되면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책을 보다 보면 안쪽으로 글씨가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아시죠? 이게 의도가 된 거. 의도된 거 아닙니다. 제가 첫 책을 만들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이렇게 두껍게 나올 줄도 사실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안쪽으로 들어간 부분은 다음번에 2세를 인쇄하게 된다면 다 바꿔 나올 부분이에요. 대답이 네.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할 건지 안 할 건지 질문을 한다. 이런 식으로 써있는 경우가 있는데 아나 어처럼 그냥 감탄사 일종이든지 뭔가 이렇게 다른 의미가 있는지 좀 궁금해요. 이번 책도 저는 제가 만들어 놓고 다시 봤을 때 저의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것을 읽어내는 사람의 사고에 따라서 제 책은 다 다르게 보이는 것 같고요. 제가 만들었던 영화도 그렇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험, 사고, 어느 정도의 지식 이런 걸 통해서 다 다르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어느 정도로 들어갔는지 잘 몰랐거든요. 그걸 이제 고쳐야 되겠구나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다는 걸 이제 오늘 알게 됐는데, 맨 처음에 답변이 자기에 대해서 정말 막 끝까지 자기 객관화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책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책은 정말 다 다르게 느끼는 게, 어떤 분들은 자기 고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자서전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혼잣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이에요. 자의식 과잉과 자의식 핵체의 과정이 그대로 그냥 들어가 있는 과정의 책인 것 같고요. 결국에 마지막에 이제 사랑만이 정답일 뿐이라는 그 문장이 동료는 아니지만 죽음과 동시에 탄생인 거죠. 그 문장은. 그러면은 세 번째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저 김치 얘기 아직 안 끝났는데. 그렇구나. 네, 김치 얘기해주세요. 네. 네. 왜냐면 정적이 있어서 저는 네. 이거 끝난 줄 알았어요. 폴리베스 연관해가지고 이걸 꼭 말씀드려야 그 다음 질문 또 넘어갈 것 같거든요. 결국에는 김치를 만들 때 질 좋은 배추가 있고 그 다음 양념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본 양념은 똑같지만 하시는 분들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굴을 넣는 사람도 있고 새우를 넣는 사람도 있고 생선 넣는 사람도 있고 본인만의 특별한 레시피를 만드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게 사업이든 작업이든 저는 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질 좋은 배추와 나만의 양념, 기본은 정말 출중하지만 거기에 나만의 양념이 들어가 있는 그런 양념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김치를 익는 시간이 있잖아요. 중요한 건 김치가 잘 익은 김치만 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갓 만들어낸 것도 김치고요. 묵은 것도 묵은지고요. 묵은지 씻어서 백김치로 또 먹고요. 어떠한 것을 만들었을 때 모든 거는 다 바뀔 수 있어요. 그 바뀔 수 있는 힘을 다 연결할 수 있고. 근데 그게 제가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오픈되어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인 것 같아요. 원소스 멀티유즈라는 말을 옛날에 많이 썼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디테일한 개념이에요. 김치를 잘 담그는 그 과정에서 기본에 충실하고 독보적 부분을 만들고, 그 다음에는 그거를 여러 가지 형태로 쓸 수 있다는 개념을 가지게 되면 이제 사업을 하든 글을 쓰든 뭐 그림을 그리든 뭐 사진을 찍든 배우를 하든 어떠한 일련의 과정은 다 비슷하다는 얘기죠. 근데 그걸 인지하면 여러 가지 일을 하실 수가 있겠죠. 왠지 이 질문이 이번에 싫지 않았어. 나를 어떤 향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제가 제 향을 못 맡는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제 향을 표현하는 부분이 아니라 남이 느끼는 제 향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를 향으로 표현한다는 건 누군가가 나에게 느끼는 그 향에 대한 문장들로 이루어진 향이에요. 좀 다른 문제죠. 어쩐지 이 질문이 좀 색다른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고, 제가 어쨌든 이제
계속 알아가는 작가로서의 안소주에 어울리는 어떤 답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고민도 얘기할 때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되게 기대하지 않은 답을 줘요. 그리고 그게 이제 당장의 해결책이 되지 않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되게 해결책 같고. 그러니까 이 책도 좀 그런 영감을 주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페이지에서는 이게 갑자기 왜 나왔지? 이런 말이? 이럴 수 있지만 나중에 그때 그런 말 본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페이지들이 계속 나온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안소연의 작업 중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뭔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이것도 좀 이제 CCTV처럼 멀리서 보면 신진 작가를 넘어서 이제 어떤 중견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는 기로에서의 저의 어떤 결정도 포함되는 질문이었어요. 블랙 스완이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서 마지막 장면이 나탈리 포트만이 I felt perfection이라는 그러니까 난 완벽함을 느꼈어라는 그런 그 표정과 그걸 하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서 사실 작업이라는 거는 완벽함을 느끼는 그 순간 하나 가지고 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고요. 누가 느끼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제가 결정한 부분에 따른 얘기긴 해요. 왜냐면 누군가에 잘 보이고 갤러리에 걸고 싶고 내가 어떤 미술관에 걸고 싶고 이런 마음보다 현재 그 마음보다 더 이겨먹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냥 내가 미쳐서 있는 그 상태를 할 수 있으면 남한테는 똥으로 보여도 그냥 내가 싼 예쁜 똥 그런 거를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더 작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되게 많이 생각해봤어요. 내가 이런 막 갤러리에 걸려서 내가 막 이런 걸 하면 내 기분이 좋을까? 내가 막 되게 앞으로도 더 작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 막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해봤어요. 애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상을 해봤는데 아니요, 별로 즐겁지 않을 것 같고 저는 제 도파민과 뭐 어떤 게 더 섞이겠죠? 작업할 때 그 몰입감에 의한 어떤 게 터지는 거? 그거 위해서 할게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이 하나 추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 삶에서 추구하는 방향 그렇죠? 그리고 사랑이란 무엇이냐? 안소연이 생각하는 사랑이란 무엇이냐? 네 맞아요. 그 두 가지 사랑이란 무엇이냐 네. 그리고 2024년의 사랑은 무엇이냐 그리고 삶을 추구하는 방향은 무엇이냐 이렇게 또 질문이 있더라고요. 정말 많이 생각했거든요. 삶을 추구하는 방향. 근데 저는 언제나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지만 다른 날에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홍상수 영화처럼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것처럼 맞나? 네 맞아요. 네, 그때는 틀리고 지금 맞는 네, 건가? 맞아요. 네, 그 영화처럼 항상 내가 변화하는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얘기했어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면 사랑이라는 거를 되게 많이 항상 소이코라는 저희 브랜드에서도 얘기하고 사랑이라는 걸 많이 얘기하는데 저는 이게 보살핌, 어떤 사람은 보살피고 이 사람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좀 더 정확히 알아내고 혹은 재능을 알아가지고 이런 것들이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시간이 지나서 현재로 와보니까 몰입이 사랑이구나. 몰입? 네.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의 몰입. 네. 예. 얼만큼 몰입할 수 있느냐가 사랑이구나라는 거를 조금 깨닫는 1월, 2월이었어요. 이 사람에게 내가 얼만큼 몰입할 수 있느냐든 아니면 작업이든 내가 이 작업에 얼만큼 몰입할 수 있느냐 내가 이 사업에 얼만큼 몰입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사랑이구나라는 걸 깨달은 요즘입니다. 네, 그래서 2024년도에 저의 사랑은 아마 몰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사업에 몰입하고 그리고 작품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작품을 할 수 있을 시간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작품을 항상 다루고 항상 뭐 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3초 만에 몰입한 작품이 좋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이제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몰입도가 제 가장 큰 사랑이지 않을까 2024년에 그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작가님만의 의식이 있다면 그렇죠? 네, 언제 그리고 무엇을 의식이 하실까? 있다면- 리추얼 같은 얘기가. 네, 그러니까 어떤 저만의 뭔가 의식이 있냐라고 네. 물어보신 건데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저는 자기 전에 감사 기도를 합니다. 저기 다 웃는데 한 3년 정도 됐어요. 근데 그 김주환 교수님의 회복 탄력성이 증빙을 해주지만 그 전부터 하긴 했거든요.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진짜로 뭐가 감사한지 전혀 모르고요. 그냥 말만 일단 감사합니다. 내일 돈 들어오게 해주세요. 이런 느낌으로 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근데 한 2주 지나니까 진짜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재밌는 얘기고 그게 아니라 감사하다는 말을 할 줄을 잘 모르고 있다가 진짜 간절하니까 시작을 한 거예요. 뭔가 간절하니까. 근데 그 간절한 마음에 시작을 했는데 조금씩 그게 뭔지 알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저의 루틴적인 의식입니다. 그리고 가끔 타로카드 보고.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또 비슷한 자리가 있으면 또 초대 드릴게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